매주 토요일은 전국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모아서 알려드리는 주간지원금 방송입니다.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하는 지원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전북 김제시 가보겠습니다. 자, 전북 김제시의 지원금이네요. 무슨 지원금인가 봤더니 300만원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합니다. 임차료 지원이니까 임차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겠죠? 지원 대상 가볼까요? 일단 지원 내용부터 가볼게요. 근데 이게 5월 9일까지니까 여러분 꼭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지원 내용은요, 임대료의 5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300만원까지, 연간 최고 300만원까지.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거죠, 사실상. 그죠? 그럼 지원 대상은 누구냐? 자, 필수입니다. 필수 봤을 때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네요. 내가 주소지가 김제시고 그게 6개월 이상해야 되고 3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거 필수. 예, 필수. 여기 필수죠, 필수. 그러면 그 중에서 선택 요건이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되면 됩니다. 이거는 택 1이에요, 택 1. 자,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 그 다음에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자. 이거는 하나만 되면 됩니다. 또는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인 자,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매출액 기준, 그 다음에 요거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는 자, 이런 것들. 근데 나머지는 좀 어렵잖아요. 2명 이상, 2명 이상 부양 중인, 이것도 좀 2명 이상 분들은 가능하겠다. 어쨌든 간에 택일이고 요건 필수고. 자, 신청 방법은요,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문의처는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좀 실질적인 지원이죠. 그죠? 임대료의 50%, 300만원까지 지원하니까. 다만 5월 9일까지니까 여러분 김제시 소상공인분들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북 전체로 가봅니다. 경북 전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네, 경북 가봅니다. 이거는 전체예요. 어떤 거냐면 500만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비인데, 경북은요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체인지업 사업, 이렇게 이제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일단 공문 가보겠습니다. 이게 공문이에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공문이 나와 있죠. 4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모집 기간으로 있고, 한마디로 여러분 경북 소상공인 새바란 체인지업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이렇게 공문 나와 있죠. 경영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전체에 다 가는 거예요, 전체. 그래서 경상북도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내가 지금 들어보시고 나는 좀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문이 이렇게 길어요. 길어서 그냥 요약 설명 해드릴게요. 자, 5월 19일까지고요. 자, 어떤 지원이 되느냐? 전문 컨설팅 해주고 5개 간판 시스템 교체, 점포, 내외부 개선 시스템 이런 것도 되고요. 홍보물 제작 등 점포 환경 개선 다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점포 환경 이런 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해당 업체당 공급 금액의 80%. 와, 이거 많이 해주네요. 보통 이렇게 많이 해주는 곳은 없는데 80%까지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자,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 경상북도 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6개월 이상 영업활동 지속한 소상공인이 이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점가니까 오프라인 매장 있으신 분들 신청하시고요. 5월 19일까지고, 그 다음에 모바일, 모이소 앱, 요렇게, 아니면 우편도 가능하고요. 방문 접수는 경북 경제진흥원 전화번호 남겨둘 테니까 이쪽에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계시는 소상공인분들, 이건 전체에 해당하니까 관심분들 이번 기회에 경영환경 개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북 들어갑니다. 이것도 전북 전체예요. 전북 전체에 뭐를 지원하느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하네요. 이것도 한번 클릭해볼까요? 네, 클릭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전북 소상공인 광역지원센터 쪽에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문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여의도 정보문의 장점이 뭐예요? 그죠? 공문 중심으로, 그리고 최근. 같은 얘기 반복 안 하죠. 그러니까 매일 보셔야 돼요. 제가 같은 얘기 반복 잘 안 하거든요.
주간지원금 방송은 한 번 지난 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2번 방송 안 하기 때문에 할 것도 많은데 2번 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데는 뭐 한 번 한 거 계속 울겨 먹잖아요. 잘 보셔야 돼. 4월 23일에 나왔어요, 공문이. 그래서 요거는 전북 전체예요. 전북 전체 1인 자영업자 사연보험료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5월 31일까지고 요거를 이제 요약해 드릴게요.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긴가요? 여기 좋아요. 자, 그래서 5월 31일까지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지원하느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다. 기납보험, 이게 중요해. 기납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통 이게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지금 신규 가입하면 지원해 주겠다, 요런 게 많았는데 여기는요, 기납보험 보험료. 기납보험은 뭐야? 내가 냈던 보험료, 내가 냈던 보험료 이거 지원받는다, 이거 일부를. 그래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20%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료 50%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뭐 이거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 하면은 최대 1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냐? 도내 1인 자영업자 중, 자 이게 중요하죠. 도내 1인 자영업자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그러니까 내가 1인 자영업자고 그 중에서 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이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미 나 1인 자영업자고 이거 고용보험 돼 있는데 그럼 빨리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어디? 아까 공문 봤죠? 전북 소상공인 광역지원센터 이렇게 홈페이지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 여기 전북, 여기 나오죠. 전북 소상공인 광역지원센터 요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게 되게 많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완주군 가봅니다. 전북 완주군, 여기에는 30만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하네요. 이거는 아시죠? 내가 냈던 카드 수수료 일부러 돌려받는 거죠. 예산 소진시 가지고. 자, 지원 내용은 뭐냐?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3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전년도 대상자는 2024년도 매출액의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카드 수수료 환급은 무조건 신청. 왜? 그냥 나오는 돈이잖아요. 내가 어차피 작년에 카드 수수료 냈으니까 이거 못 받으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니, 돈을 준다는데 왜 신청 안 하는 겁니까, 이거? 자, 그래서 신청 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고요. 완주군청 경제식품과 민생경제팀 이쪽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문의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플해요. 이런 거는 30만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그 다음에 올라가 볼게요. 무주군 가봅니다. 전북 무주, 와, 여기는 70만원을 돌려줘요. 무주군은. 왜 그러냐면 얘네는 더 줘. 뭐를 더 주느냐? 이것까지 있어. 기본 30만원에 소상공인 안정기금 40만원 추가 지원한다. 그래서 얘네는 70만원이야, 무주군은. 그래서 보시면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70만원까지 환급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년도 매출액의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분들이고, 여기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전화번호 남겨드리니까 이쪽에서 이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 이거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자, 부산. 자, 어제 설명드렸죠. 최대 500만원 소상공인 운영비 신용카드 지원. 이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보이죠? 썸네일 잠깐 보여드릴게요. 야, 나와라. 2번 안 나와? 나오죠. 네, 이 썸네일 기억나시죠? 어제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올려드린 요거 최대 1000만원 전국 서울, 경기, 부산 다 가는데 이제 부산이 이번에 또 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영상 꼭 보십시오. 이거 어제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이거는 어제 설명했기 때문에. 자, 울산 가봅니다. 자, 울산은요, 요번에 이제 경영안전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면 전체 공문에도 안 떠 있는데 요거는 울산시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5월 8일까지인데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금 해준다는 거예요. 8천만원 이내로 융통해 주겠다. 2년 거치 일시상환. 좀 짧아요, 상환 조건이.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서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해 줍니다, 울산시에서. 요거는 5월 8일부터 들어가요.
5월 이거는 마감이 아닙니다. 울산시 거는 5월 8일 마감이 아니라 5월 8일부터 시작을 받습니다. 이거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울산시에 계시는 소상공인인데 나 지금 긴급하게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번에 이제 자금 풀리니까 경영안전자금 요거 보시면 되고, 지원 대상은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5월 8일부터 돼 있죠. 온라인 선착순으로 접수 받습니다. 보증 상담 이렇게 돼 있고요. 12일부터 상담 받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울산 신용보증대단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한도가 안 남아있으면, 보증 한도가 안 남아있으면 이거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자금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받으실 분 다 받았으니 그 보증 한도를 높여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보증을 한 번도 안 받았다 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이죠. 그래서 요거 울산시 꼭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남 가봅니다. 전남 순천시. 이번에 순천시에요. 자, 여기는요 300만원 이자 지원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순천시의 소상공인분들 아마 본인 얘기니까 아마 뉴스를 찾아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뉴스 찾았는데 300만원 이자 지원해준다, 그런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뜻은 아니에요. 이게 팩트는 뭐냐 그러면, 새롭게 대출을 받았을 경우 내가 지금 대출을 내가 받으면 300만원 정도의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 근데 같은 얘기예요. 딴 데도 똑같이 합니다. 아까처럼, 아까 울산시 이거 경영안전자금도 여기 보면은 이자 지원해 주잖아요.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도. 근데 뉴스 보면은 마치 이자를 지원해 준 것처럼 나왔어. 그건 오해다. 지원 내용은 뭐다? 업체당 3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이번에 누가 여기 순천시 소상공인 분들한테 2년거치 일시상환이고, 그 다음에 금리는 어쩌고 되고, 여기 나오죠. 약정 이자율 중 연 5% 이내에 소상공인 최대 3천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5%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그래서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이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융자를 받았을 경우 이자 지원 해주겠다. 이걸 뭐라 그랬죠? 2차 보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오해 말아주셔야 돼요. 이런 기사 떠도 내가 기존에 받았던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대출을 받으면 시에서 이자 지원을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대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뉴스만 보고 또 오해하신다고. 그러니까 여정 채널을 꾸준히 보셔야 돼요. 자, 지원 대상은요,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뭐 금융기관 및 신용대출이 가능해야 된다. 뭐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야 된다. 일반적인 내용이죠. 자, 보증 신청 방법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증드린 앱을 통해서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 가서 신청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는 순천시였고요. 그 다음에 공주시 가봅니다. 공주시, 충남 공주시. 자, 여기는요 화재보험료를 지원해줍니다. 최대 12만원. 가볼까요? 자, 볼게요. 링크를 제가 달아놨네요. 네, 이렇게 나오죠. 공주시청 가보겠습니다. 자, 공주시청 갔더니 이런 게 나오죠. 공주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제가 알려드린 모든 정보는 이렇게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그죠? 여기도 지금 4월 25일에 올라와 있죠. 어제였죠, 어제. 자, 그러면 신청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예요. 자, 공주시 소상공인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은 화재보험에 가입 또는 갱신한 소상공인이 되고요. 내가 냈던 화재보험료를 돌려주는 거예요. 최대 60% 지원한다. 최대 12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떴으니까, 화재보험료 지원 요거 떴으니까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화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한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렸죠. 원래 이게 전통시장만 됐었다가요, 이번에 소상공인 전체 대상으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가입하신 분들, 신규 가입, 그 다음에 갱신하신 분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내가 갱신했을 거 아닙니까, 화재보험. 이런 분들한테도 이제 해당이 되니까 이거 돌려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쭉 가볼게요. 전남 곡성군 가봅니다. 곡성군. 자, 전남 곡성군.
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보험료 지원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원금이죠. 내가 냈던 거 돌려받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납부 확인된 월 보험료 20%를 3년간 지원한다. 와, 이거 좋네요.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한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예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근데 좀 아쉽다. 예, 좀 아쉽네. 고용산재보다는 사실 건강보험료 지원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그게 좀 아쉽네요. 요거는 고용보험료, 왜냐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많이 내시는 분은 많이 없고, 이게 의무 대상은 아니니까. 고용과 산재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신 분들은 일단은 뭐 납부 확인된 보험료에 대해서 지원한다니까 좋죠. 납부 확인된 월 산재보험료에 30에서 50% 지원한다 되어 있고, 곡성군 당연히 사업장의 1인 자영업자야 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에 가입하신 분들이 대상이겠죠. 접수 방법은 읍면사무소, 문의처는 여기 전화번호 남겨줄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이젠 정보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시간 뺏지 않습니다. 어그로 끌지 않아요. 예, 딱 그냥 핵심만 바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기 나눌 거는 끝날 때 드리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정보만 보실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보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여정은요, 여러분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먼저 드리죠. 그리고 우리 남아서 좀 얘기 좀 나눠볼 텐데, 자, 벌써 4월이 다 갔습니다. 그죠? 정말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간. 이제 대선 시즌입니다. 이제 각 당에서 후보들이 이제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공약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또. 그리고 지역 민생 공약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그 각 지역에 있는 민원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에 맞춤 정책들을 막 내놓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말씀 왜 드리냐, 각 지자체에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수집을 할 거 아니에요, 민원들을. 이런 걸 해결해주면 표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앙당에 이제 보고가 되는 형식인데, 소상공인이죠. 우리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허 프로그램에서 목소리를 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목소리 내야 됩니다. 목소리 내야 듣는단 말이야. 알아서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계속 남겨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댓글 단다고 해서 여러분 뭐 저한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그냥 다르세요. 댓글 소급 적용해라, 소급 적용해라, 이렇게 그 유튜브 안에 이 소급 적용 얘기가 알고리즘으로 좀 뜰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소급 적용을 말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제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저는 소급 적용 대상,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아예 업종 자체가 그런 업종이 아니에요. 나한테 해당이 안 돼. 근데 제가 오히려 더 열을 내죠. 왜? 소상공인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손실보상이니까.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저는 이제는 늘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아시잖아요. 진정성 있는 걸 이미 인정받았잖아. 남들 다 안 했을 때 끝까지 남아갖고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더욱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저는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많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하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남아 있을 리가 없겠다. 그죠? 아마 지금 그러실 거야. 그렇지, 맞아요, 여정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우리는 찐 여정 채널의 구독자고,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이미 나갔죠. 맞네요.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 그렇네. 아무튼 간에 혹시나 끝날 때까지 다 봤는데 난 구독 안 했네? 이러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셔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그런 다음에 대선 끝나고 구독 취소를 하던 그때 가서 이제 하시고, 일단은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자, 그런 의미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4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또 저는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출연하고요. 또 이런저런 경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이제 또 유튜브 여러분 주간지원금 방송 또 열심히 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쉬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솔직히 저한테 주말은 밀려 있는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저한테 토요일은 너무 이제 주중에는 활동하느라고 뭐 방송국 갔다가 대학 강의 갔다가 또 공공기관 강의 갔다가 또 회사 일 봐야 되잖아요. 또 회사 일 봤다가 그러니까 막 일이 좀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거의다가 일을 하는 또 밀려 있는 일을 하는 시간으로 저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운동 가고 끝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일하는 시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즐겁다는 거죠.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장사가 잘 돼서 그죠? 장사가 정말 잘 돼갖고 진짜 손님들이 막 찾아와서 그렇게 막 즐겁게 일할 날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그럴 날은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힘들지만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돼요. 왜? 지금 이제 시간 되실 분들만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였죠. 어제 제가 이제는 또 유명한 경제 전문가님과 같이 또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께서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년 여름에 IMF급 정도의 이제는 위기가 올 거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래도 정부 추경하고 재정지출 늘리면 좀 넘어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말씀은 이제 아닐 거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추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 생각은 일단 내년 여름 완전히 막 경제 위기가 올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일단 저하고는 좀 생각이 달라서 저는 그러니까 어렵긴 어려운데 정부가 재정 지출 늘리고 추경하고 이러면은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너무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손님 없잖아요. 그죠? 장사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죠. 역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게 맞아요. 지금 손님 없고 이런 게 맞다니까요. 지금 역성장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돈이 안 돌았어요. 1분기 때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가 이제 걱정인데 이거는 진짜 2분기는 정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은 추경을 좀 해서 진짜 좀 돈이 돌게끔 일단은 시동은 걸어놔야 되는데 그래서 재정 지출을 좀 썰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추경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다시 한번 추경할 수 있는 가능성. 여러분 아무도 추경 이야기 안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무도 추경 얘기 안 할 때 저 추경 얘기했잖아요. 계속 해야 된다. 지금 이러다가 하면 역성장 나온다. 마이너스 나온다. 그거 봐요. 결국 추경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점으로서 보면 지난 정부가 워낙 재정 지출을 아끼다 보니 추경의 추자도 못 꺼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경제의 펀더멘탈을 보면 진작 추경을 했었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추경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결국 추경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약하기 때문에 아마 한 번 더 추경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경이 되면 일단은 조금 돈이 돌 겁니다, 시장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잘 버텨내자.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들 뭐 정부가 지원하겠다는데 안 그래요? 이렇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슨 소상공인이 그지냐 맨날 정부 이런 것만 바라냐. 이게 여정 구독자님이 아니신 거야. 그런 분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니까. 아니 무슨 그지 아니에요. 소상공인인데 왜 그지입니까? 아니에요. 아니 소상공인이 살아야 돈이 돈다니까. 핏줄이에요.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계에 이렇게 모세혈관 같은 존재들입니다. 돈이 어디서 흐릅니까, 여러분? 시장에서 흘러요.
돈을 주고받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주고받는 겁니다. 무슨 뭐 우리가 삼성 가요? 우리가 뭐 SK 하이닉스 가서 반도체 삽니까? 개인 소비자들이 뭐 진짜 SK 뭐 공장 가고 반도체 사와요? 아니잖아요. 슈퍼마켓 가서 사고, 시장 가서 돈 내고 사오고, 상가 가고 돈 내고 사오고, 거기서부터 거래가 되는 거예요. 돈이 흐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혈관 막히잖아요. 그럼 이제 큰 혈관도 막힌다고. 소상공인이 풀려야 돼요, 소상공인이. 그래서 그걸 풀라고 지금 지원 나오는 거 당연히 받아야죠. 나라에서 지원한다는데. 안 그래요? 아니,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데 우리가 무슨 뭐 거룩주의도 아니고 엄숙주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엄숙주의 싫어하거든요. 아니, 내가 장장 죽게 생겼는데 뭘 엄숙주의고 뭐 그래요. 일단 준다는 걸 받아야지.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잡초 같은 인생인가? 아니, 뭐 준다는데 그걸 왜 안 받아요? 예, 그걸 뭐 엄숙해갖고 그거 받으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럴 거면은 정부에서 지원도 안 하지. 지자체에서 지원도 안 하겠죠. 지원할 만 하니까 하는 거겠지.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뭔가 지원해 주겠다, 지원 받으세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받아야죠.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연장선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 정부가 지금 30만원 택배 지원금 아시죠? 배달료 지원하잖아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 진짜. 우리 어차피 여정 가족만 남았으니까 그냥 얘기 좀 해봅시다, 진짜. 그 머리 한번 잘 써보세요, 그거. 여러분, 택배 보낸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배달은 내가 음식업이나 배달업을 해야지만 사실상 가다 보니까 그건 좀 한계가 있겠죠. 업종이. 근데 택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택배 보낸 적 없으세요? 있다 그러면 일단 신청하세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30만원 안 채워도 일단 난 도저히 영수증 끌어모아서 30만원이 안 돼. 일단 신청하세요. 일단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산은 잡아놨죠. 근데 예산에 못 미치는 돈이 지출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연말에 접수된 사람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작년에 기억나세요? 작년에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정부가 전기료 지원한다 했을 때 그거 이제 예산 남으니까 10만원씩 더 줬잖아요, 나중에.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요. 진짜 안타까워서. 이게 신청,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택배 배달 수수료가 나랑 뭔 얘기? 나와 뭔 얘기로 생각하시는 거야. 저는 봤을 때 그 얘기 아닌데, 진짜 어떻게든 이걸 말씀드려야 되겠다. 예. 한 번이라도 보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신청 먼저 해보세요. 일단 내가 그걸 10,000원을 받든 20,000원을 받든 간에 30만원이 다 안 되더라도 1만원이든 2만원이든 간에 일단은 그것도 돌려받는 게 어딥니까, 솔직히. 그리고 그 입증하는 거 확인지급이잖아요. 확인지급. 그게 어떤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영수증만 잘 챙기시면 되거든요. 예, 영수증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뭐 장부 쓰라고 해서 썼는데 뭐 거절당했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 장부에 그냥 그러니까 무슨 이름 쓰고 얼마 이런 건 안 되죠, 당연히. 실제 여러분이 배달했던 장부 그거야지만 되죠. 그러니까 좀 오해가 많더라고, 이쪽에서. 그래서 좀 여러분 그 배달료 택배비 30만원 나오는 거 그거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으시기를, 저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으세요. 일단 나라는 존재를 데이터베이스를 넣어놓으십시오. 우리 진짜 이게 여정가족님들 제가 하라는 대로 해갖고 손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 예, 옛날에 막 지원금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막 열변을 토하면서 우리 여정가족님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그때 돈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왜 돈 받았습니까? 데이터베이스 넣어놓으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로 울겨먹잖아요, 정부가. 다 기억나시죠? 막 몇백만씩 지원금 나왔을 때, 몇십만씩 지원금 나왔을 때 급한 거야. 정부는 빨리 돈 써서 풀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일일이 매번 뽑을 수가 없으니까 한 번 지원했던 거 그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또 한 번 주고 또 한 번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내가 10,000원, 20,000원이라도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내 명단을 넣어놓으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영세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로 잡히잖아요. 그럼 그 영세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나중에 진짜 모르죠. 그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또 갑자기 지원이 나올지.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좀 제가 이런 어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또 후반 가서 하네요. 이렇게 토요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토요일 날이 여유롭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는 거야. 예, 이거 완전 라이브 방송 같네. 진짜 라이브 방송. 30분이 넘어갔습니다. 이거 끝내야지. 한두 끝도 없다. 저한테 말하라 그러면 3시간도 얘기합니다. 왜? 기본 대학 강의가 3시간이거든. 대학 강의 가면 기본 3시간 강의예요. 50분씩 3번 수업. 1, 2, 3 이렇게. 그러니까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야. 저는. 그래서 하라 그러면 3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쪽에서 힘드니까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요, 재밌어요. 좀 더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항상 힘내시고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과 늘 같이 하는 여러분의 경제 비서입니다. 예, 여러분의 경제 비서예요.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AI 비서가 유행인데 저는 AI가 아니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경제 비서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챙겨야 될 부분, 미처 장사하느라고 사업하느라고 깜빡 잊었던 이런 부분 그냥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매일 방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일 방송만 10분짜리 영상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냥 그럼 내가 놓친 게 있네, 안 놓친 게 있네, 이건 신청해야 되겠다, 신청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한테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마음 편히.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일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